경찰에게 쫓겨나며 민준이의 작은 운동화 한 짝만을 손에 쥐고 집을 나섰습니다. 민준아, 아가, 지연이 운동화를 가슴에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며느리를 갈아치운 시어머니와 남편. 과연 그들은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 걸까요? 쫓겨난 며느리의 사연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어디서 돌깨집이 이씨 집안에 들어와서 씨를 말려 씨를.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좁은 부엌을 가득 메웠습니다. 지연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6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며느리가 아닌 식모 취급을 받고 있었죠. 어머니, 죄송합니다.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지만 시어머니의 분노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죄송하긴 뭘 죄송해. 6년이나 됐는데 배 한 번 불러오지 못하고. 이게 무슨 며느리냐. 시어머니는 지연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지연은 비틀거리며 싱크대에 몸을 기댔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정우는 소리를 들었을 텐데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정우는 이런 상황에서 철저히 외면하기 시작했죠. 아니, 정확히는 지연 자체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정우야, 시어머니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너도 이제 결정해야 할 때가 됐다. 이런 여자랑 평생 살 거냐? 정우는 여전히 텔레비전만 바라보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지연에게는 더욱 날카로운 칼날처럼 느껴졌죠. 어머니,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병원도 더 열심히 다니고. 지연이 간절하게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노력?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내가 동네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 들 수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우리 정우 같은 아들 두고 자식도 못 낳는 여자가 어디 있어. 지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매일같이 듣는 말이지만 여전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지연도 얼마나 간절히 아이를 원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매일 밤 베개를 적시며 울었던 밤들을. 병원에서 또다시 실패했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무너져 내렸던 마음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 너 보는 거 지긋지긋하다. 이 집에서 나가. 나가.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제발. 지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찬 마루바닥에 무릎이 닿는 순간 차가움이 온몸으로 전해졌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더 노력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무릎 꿇은 지연을 내려다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회를 몇 번을 줬는데 이제 지쳤어. 지쳤다고. 그때 정우가 일어나더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나 외박한다. 짧은 한마디만 남기고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죠. 지연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로 정우가 나간 현관문만 바라보았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정우가 이렇게 차갑게 변한 게 말입니다. 신혼 때는 그래도 지연의 편을 들어주었는데 이제는 아예 관심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일어나. 보기 싫어.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일어나며 아픈 무릎을 주물렀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혼자 침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우는 약속한 대로 외박을 했죠. 사실 외박이라고 하지만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지연은 전혀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궁금해서 물어보기도 했지만 이제는 물어볼 용기도 없었습니다. 지연은 이불을 끌어안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결혼 전 정우는 분명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지연을 아끼고 사랑한다고 했었죠. 하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서 모든 게 변했습니다. 정우의 사랑도, 시어머니의 태도도, 심지어 지연 자신도 변해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표정으로 모든 걸 말하고 있었죠. 봐라, 내 남편이 집에도 안 들어온다는 무언의 메시지였습니다. 지연은 혼자 아침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 목과 정우 목까지 준비했지만 정우의 자리는 비어 있었죠. 익숙해져야 할 풍경이었지만 여전히 마음은 쓸쓸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이럴 거야. 시어머니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남자가 집에서 이런 꼴을 보면서 어떻게 살겠어. 너 때문에 우리 정우가 이 모양이 됐잖아.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저 묵묵히 밥을 먹으며 오늘도 어떻게든 버텨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몰랐습니다. 정우의 외박이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 가정이 서서히 무너져가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우의 외박이 셀 수 없는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연은 그런 정우를 기다리며 매일 밤 홀로 잠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지연에게 말을 걸지도 않았고 집안은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우가 들어오는 줄 알았던 지연은 부엌에서
나와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우와 함께 낯선 여자가 들어서고 있었거든요. 26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 있었고 화려한 화장에 짙은 향수 냄새가 집안을 가득 메웠죠. 지연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정우가 만나던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머니, 나왔어요? 정우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더니 그 여자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야?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수진 씨예요. 앞으로 여기서 지낼 예정입니다. 정우가 대답했습니다. 수진이라는 여자가 지연을 힐끗 보더니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 수진이에요. 시어머니가 수진의 불러온 배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혹시 임신한 거야? 네. 이제 7개월 정도 되었네요. 수진이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순간 지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임신이라는 단어가 귓속에서 맴돌았죠. 지연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임신을 이 낯선 여자가 해낸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분노 대신 놀라운 기쁨이 얼굴에 번졌죠. 정말이야? 정말 임신했다고? 시어머니가 수진에게 달려갔습니다. 아이고, 언제 낳아? 2달 정도 후에 낳을 예정이에요. 수진이 답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에 드디어 진짜 손자가 생기는구나. 시어머니가 수진의 손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지연은 그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을 6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구박했으면서 정우의 외도로 생긴 아이는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시어머니는 지연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수진아, 힘들지? 앉아. 앉아. 시어머니가 수진을 소파에 앉히며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지연이 6년 동안 받아본 적 없는 대우였습니다. 그리고는 지연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넌 거기 멀뚱히 서서 뭐하냐? 가서 과일 좀 깎아오지 않고. 언니가 지연 씨죠? 정우 오빠가 얘기 많이 했어요. 지연보다 어린 여자가 반말하는 것도 정우를 오빠라고 부르는 것도 모든 게 충격이었습니다. 앞으로 수진이가 여기서 살 거야. 시어머니가 발표했습니다. 애기 낳을 때까지 여기서 잘 돌봐줘야지. 지연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이 어쨌다고?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손자 낳을 며느리가 있는데 뭐가 문제야. 정우는 그 모든 상황을 묵묵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지연을 향한 미안함이나 죄책감 같은 건 전혀 보이지 않았죠. 그날부터 수지는 집에서 주인 행세를 시작했습니다. 지연의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지연이 써던 화장품을 마음대로 사용했죠. 시어머니는 그런 수진을 전혀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둘째 미역국 좀 끓여줘라. 애기 낳고는 꼭 먹어야 하니까. 시어머니가 지연에게 명령했습니다. 지연은 묵묵히 부엌으로 갔습니다. 미역을 불리고 쇠고기를 볶으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자신이 그토록 먹고 싶었던 미역국을 다른 여자를 위해 끓이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 잔혹했습니다. 3달 후 수진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였죠.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돌아오자마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집 대가 이어졌다. 하지만 놀랍게도 수진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밤에 아이가 울어도 모른 척했고 기저귀 갈기도 귀찮아했죠. 원래 술집에서 일하던 여자라 그런지 아이 돌보는 법을 전혀 몰랐습니다. 애가 자꾸 울어서 잠을 못 자겠어요. 수진이 시어머니에게 불평했습니다. 결국 지연이 아이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아이가 울 때마다 일어나서 분유를 타주고 기저귀를 갈아주었죠. 그 아이, 제가 키울게요. 지연이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아이에게는 죄가 없었거든요. 작고 여린 생명이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걸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네가 그 일이라도 해야 염치가 있지 않겠니? 시어머니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이는 민준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지연이 밤새 돌본 덕분에 건강하게 자라났죠. 수지는 아이보다 자신의 잠이 더 중요하다며 별방에서 잤고 낮에는 화장하고 꾸미는 일에만 신경 썼습니다. 지연은 밤마다 민준이를 안고 분유를 먹이며 혼자 말했습니다. 너는 죄가 없어. 아무 죄도 없는 아가야. 이 지옥 같던 결혼 생활에서 민준이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내가 지켜줄게. 내가 널 잘 키워줄게. 그렇게 지연은 남편의 외도로 태어난 아이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정우는 수진과 아이가 있으니 더 이상 지연을 돌아보지 않았죠. 지연은 그렇게 자신의 집에서 남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남의 아이를 돌보는 식모 취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연은 몰랐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계획된 것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민준이가 태어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그 아이를 친자식처럼 키웠죠. 민준이는 지연을 엄마처럼 따랐고
지연 역시 그 아이에게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민준이를 낳은 후 완전히 집의 주인 행세를 했죠. 시어머니는 그런 수진의 편만 들었고 지연은 더욱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이 민준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간 것이었죠. 그동안 시어머니와 수진이 거실에서 비밀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이 집 말인데요. 수진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원래 형님 명의라고 들었는데. 맞아요? 그래. 결혼할 때 지연이 친정에서 해준 거야.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생각해보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수진의 목소리에 계산적인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이 집의 진짜 후계자인데 왜 집이 형님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해요? 시어머니가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아이 상속 생각하면 정우 씨 이름으로 바꾸는 게 맞죠. 민준이가 나중에 이 집을 물려받아야 하잖아요. 수진이 뜻깊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 그 얘기. 시어머니의 눈이 번쩍했습니다. 맞아. 수진아, 나도 전부터 그게 신경 쓰였어. 그렇죠? 어머님도 같은 생각이시구나. 수진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형님이 아들 하나 못 낳고도 집 명의까지 갖고 있는 게 이상해요. 그러게 말이야. 이제 진짜 손자도 생겼는데 집이 며느리 명의로 되어 있으면 안 되지.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럼 몰래 명의 이전하는 게 어떨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정우 오빠가 형님 도장이랑 필요한 서류 가져다가. 그게 가능해? 시어머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우 오빠가 남편이니까 가능할 거예요. 요즘은 그런 절차가 간단하다고 들었어요. 수진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한테 굳이 말할 필요도 없고요. 좋은 생각이야. 그래야 민준이가 나중에 제대로 물려받을 수 있지. 시어머니가 동의했습니다. 그럼 어머님이 정우 오빠한테 얘기해주세요. 형님이 없을 때 처리하자고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어. 지연이가 모르게 빨리 처리하자.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지연이 민준이를 데리고 마트에 장을 보러 간 사이 정우는 지연의 도장과 신분증을 몰래 가지고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수진이 시킨 대로였죠. 부인 명의로 된 집을 제 명의로 바꾸려고 하는데요. 정우가 민원실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부인분은 안 오셨나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있어요. 제가 대신 처리할 수 있죠. 정우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서류와 도장만 있으면 남편분이 대리로 하실 수 있습니다. 정우는 지연의 동의서에 몰래 도장을 찍고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1시간 만에 집은 정우 단독 명의로 변경되었죠. 집으로 돌아온 정우를 시어머니와 수진이 반겼습니다. 어떻게 됐어? 시어머니가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다 됐어요. 이제 제 명의예요. 정우가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잘했어. 시어머니가 기뻐했습니다. 이제 마음이 편하다. 여보, 고생하셨어요.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민준이 미래가 보장됐네요. 한편 지연은 아무것도 모른 채 민준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준비하고 민준이를 돌봤죠. 민준아, 오늘 병원에서 선생님이 건강하다고 했지. 지연이 민준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민준이 정말 잘 크고 있어. 민준이는 지연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 지연의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이 집에서 유일한 위안은 민준이뿐이었거든요. 그날 밤 시어머니와 수진, 정우는 거실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지연이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시어머니가 신신당부했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님. 굳이 알 필요 없어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어차피 여기서 계속 살 건데 뭘 알겠어. 정우도 동의했습니다. 지연은 자신의 집이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딸의 안정을 위해 마련해준 소중한 집이 하루아침에 남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 후 지연은 평소처럼 민준이를 돌보며 일상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수진과 시어머니의 태도는 더욱 거만해졌죠. 마치 진짜 집주인이 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형님, 청소 좀 더 깨끗하게 해주세요. 수진이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비염이 심해지는 것 같아요. 요즘.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스팀 청소기도 돌릴게. 하지만 지연은 몰랐습니다. 이미 자신이 이 집의 손님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그리고 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명예 이전이 끝난 후 1달이 지났습니다. 수진과 시어머니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죠. 지연은 그런 줄도 모르고 여전히 민준이를 정성껏 돌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이 민준이와 함께 거실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블록을 쌓다가 넘어뜨리며 깔깔 웃었죠.
민준아, 이번엔 더 높이 쌓아볼까? 지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엄마가 도와줘. 민준이가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수진이 부엌에서 나와 민준이를 불렀습니다. 민준아, 이리 와. 엄마가 맛있는 거 줄게. 민준이는 지연을 쳐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엄마랑 놀 거야. 수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나야. 저 사람은 이모라고. 아니야. 이 엄마가 진짜 엄마야. 민준이가 지연을 꼭 안으며 소리쳤습니다. 수진은 화가 났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그럼 나중에 이야기하자. 그날 밤, 수진과 시어머니는 비밀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님,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수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형님을 너무 따라요. 그러게 말이야. 아이가 헷갈리잖아. 시어머니가 동의했습니다. 형님을 이 집에서 내보내야 해요. 그래야 민준이도 정신 차리고. 수진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우가 선뜻 이혼하자고 하지도 않고. 시어머니가 고민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이 잠깐 생각하더니 무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며칠 후 수진은 은밀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지연이 마트에 간 사이 수진은 민준이의 팔과 다리에 일부러 멍을 만들었습니다. 민준이는 울면서 아파했지만 수진은 아이에게 달콤한 말로 달랬죠. 민준아, 아프지? 하지만 이건 비밀이야. 엄마랑 할머니만 알고 있는 비밀. 수진이 사탕을 주며 말했습니다. 왜 비밀이야? 민준이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민준이를 데려갈 수도 있거든. 그럼 민준이가 엄마 못 만나잖아. 수진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순진한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이 장을 보고 돌아왔을 때 민준이는 구석에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죠. 민준아, 왜 그래? 어디 아픈 거야? 지연이 걱정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민준이는 지연을 보더니 뒤로 물러났습니다. 수진이 시킨 대로였죠. 응. 민준아, 엄마야, 왜 그러는 거야? 지연이 당황했습니다. 그때 수진이 나타나서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민준이가 좀 예민해요. 낮잠을 못 잤거든요. 지연은 이상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은 시어머니와 함께 또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집에 설치된 CCTV 중 일부 각도를 조작해서 마치 지연이 민준이를 때리는 것처럼 보이게 편집했죠. 수진은 예전에 알고 지내던 남자에게 부탁해서 영상을 조작했습니다. 이튿날, 수진은 연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큰일 났어요. 수진이 시어머니에게 달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형님이 민준이를 때렸어요. 제가 직접 봤어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거짓말했습니다. 뭐라고? 시어머니가 충격을 받으며 소리쳤습니다. 민준이 몸에 멍도 있고 아이가 무서워서 떨고 있어요. 수진이 민준이를 데려오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민준이의 팔과 다리를 보더니 화가 났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이렇게 했어? 민준이는 무서워서 울기만 했습니다. 수진이 미리 시킨 대로 지연을 가리키지도 못했죠. 어머님, CCTV를 확인해 보세요. 수진이 교묘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수진은 조작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마치 지연이 민준이를 때리는 것처럼 보였죠. 이 나쁜 년이. 시어머니가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지연이 빨래를 널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너 이리 와. 시어머니가 지연을 불렀습니다. 네. 지연이 다가가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지연의 뺨을 때렸습니다. 어머니. 지연이 놀라며 뺨을 만졌습니다. 감히 우리 손자를 때려? 너 같은 년이 어떻게 애를 때릴 수가 있어. 시어머니가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때린 적이 없어요. 지연이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증거가 다 있어. 시어머니가 편집된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연은 그 영상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분명 자신이 아닌데 마치 자신이 민준이를 때리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이건 제가 아니에요. 누군가 조작한 거예요. 지연이 절망적으로 외쳤습니다. 조작, CCTV를 조작해. 수진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 와서 변명하지 마세요. 그때 정우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로 달려가서 상황을 설명했죠. 정우야, 지연이가 민준이를 때렸어. 영상도 있고 민준이 몸에 멍도 있어. 시어머니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정우는 영상을 보더니 지연을 노려보았습니다. 지연아, 이게 뭐야? 정우씨, 제가 아니에요. 정말로 제가 아니라고요. 지연이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그럼 이 영상은 뭐야? 내가 분명히 민준이를 때리고 있잖아.
정우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수진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아동폭행 신고하려고요. 수진 씨. 지연이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형님이 제 아들을 때렸어요. 증거 영상도 있고요. 수진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얼마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편집된 영상과 수진의 증언을 근거로 지연에게 혐의를 씌웠죠. 부인, 일단 서해 나가셔야겠습니다. 경찰관이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무죄예요. 민준이를 때린 적이 없어요. 지연이 울며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지연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정우도, 시어머니도, 심지어 경찰도 편집된 영상을 진짜로 믿었거든요. 이젠 정말 끝내자. 정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런 여자와 더 이상 살 수 없어. 소유주 정우 씨의 요청입니다. 경찰관이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집에서 나가셔야 합니다. 그때서야 지연은 깨달았습니다. 집이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지연은 경찰에게 쫓겨나며 민준이의 작은 운동화 한 짝만을 손에 쥐고 집을 나섰습니다. 맨발로 찬 아스팔트를 걸으며 눈물과 빗물이 뒤섞여 흘러내렸죠. 민준아, 아가. 지연이 운동화를 가슴에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지연은 그날 밤 찜질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생각에 잠들 수가 없었죠. 그 아이가 무서워하며 울고 있을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수진이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지연을 내쫓는데 성공한 것이었죠. 어머님, 이제 정말 우리 가족만 남았네요. 수진이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이제야 마음이 편하다.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계속 지연을 찾으며 울었습니다. 엄마는 어디 갔어? 엄마 보고 싶어. 민준아,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다시는 오지 않을 거야. 수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회사에서 돌아오다가 집 앞에서 이상한 남자를 봤습니다. 30대 초반의 남자가 집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죠. 누구지? 정우가 의아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또 그 남자를 봤습니다. 이번에는 수진과 골목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죠. 정우가 다가가자 그 남자는 급히 사라졌습니다. 수진아, 방금 그 남자 누구야? 정우가 물었습니다. 아, 민준이 학원 선생님이에요. 민준이 학원 스케줄이 안 맞아서 상담 중이었어요. 수진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우와 시어머니는 몰랐습니다. 그들이 무고한 지연을 내쫓으며 기뻐하는 동안 진짜 배신자는 바로 곁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연을 괴롭히고 집에서 내쫓은 그 업보가 이제 그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차례였습니다. 수진의 계획은 이미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어 있었고 곧 정우와 시어머니는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고향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가 많이 아프시다고 하네요. 내일 새벽 기차 타고 다녀와야겠어요. 그래? 얼마나 오래 갈 건데?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며칠 있다가 올게요. 민준이는 잘 부탁드려요. 수진이 큰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도 그 다음 날이 되어도 연락이 없었죠. 휴대폰도 꺼져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수진이가 왜 이래? 시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우가 수진의 방을 확인하니 옷과 화장품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수진이 도망친 것이라는 걸 깨달았죠. 며칠 후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내 금반지가 없어졌어. 목걸이랑 귀걸이도. 어머니, 어디 두셨다가 까먹으신 거 아닐까요? 정우가 말했습니다. 까먹기는 분명 여기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방을 뒤졌지만 금붙이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정우도 통장을 확인해보니 계좌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수천만 원이 모두 사라진 것이었죠. 아, 미친. 이 사기꾼 년이 내 평생 모은 돈을 다 털어갔네. 정우가 절규했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수진이 모든 것을 털어가고 도망친 것이었죠. 이런 개 같은 년이. 시어머니가 분노했습니다. 망했다. 진짜 망했어. 정우가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갑자기 배를 부여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파. 아파. 민준아, 어디가 아파? 시어머니가 당황했습니다. 아이는 열이 나면서 계속 배를 아파했습니다. 정우는 급히 민준이를 안고 응급실로 달려갔죠. 선생님, 갑자기 배를 아파해요. 정우가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의사가 민준이를 진찰하더니 말했습니다. 맹장염 같은데요. 수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술요? 정우가 놀랐습니다. 아버님은 무슨 혈액형이시고
어머님은 무슨 혈액형이세요? 수술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AB형이고 수진이는 A형이에요. 정우가 대답했습니다. 의사가 민준이의 혈액 검사 결과를 보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는 O형이네요. AB형과 A형 부모에게서는 O형이 나올 수 없는데. 정우는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일단 수술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정확한 확인을 위해 유전자 검사도 함께 진행해 보시겠어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네. 해보세요. 정확히 알고 싶어요.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의사가 정우를 따로 불렀습니다. 의사가 검사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정우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결과를 보는 순간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죠. 친자 관계없음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검사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정우가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정우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죠. 수진이 모든 것을 털어가고 도망쳤으며 심지어 민준이도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완전히 속은 거야?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 잃었어요. 돈도, 집도, 심지어 아이도.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정우가 절망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지연을 찾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어? 그때 병원에 지연이 나타났습니다. 민준이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어디선가 들었던 것이었죠. 초췌한 모습의 지연이 병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를 제대로 돌볼 수 있는 사람은 지연뿐이었거든요. 하지만 정우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일에는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연이 병실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본 정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지연을 아동 폭행범으로 몰아세웠던 자신이 부끄러웠죠. 지연아, 정우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지연은 정우를 보더니 차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준이는 괜찮나요? 수술은 잘 끝났어. 정우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연이 병실로 들어가자 민준이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엄마, 민준아, 많이 아팠지? 지연이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 왜 안 왔어? 민준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정우는 지연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요? 지연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수진이가 도망갔어. 돈도 다 가져가고. 정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뭐라고요? 지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가 내 아이가 아니래.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친자 관계가 아니래. 정우가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민준이는 누구 아이라는 거예요? 지연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수진이가 다 거짓말한 거야. 정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이는 제가 데려갈게요.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정우가 머뭇거리더니 구차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수진이가 다 가져가서 당장 먹을 것도 없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어머니 약값도 없고. 정우가 계속 애원했습니다. 지연은 지갑에서 돈을 꺼내 정우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지연아, 고마워. 정말. 정우가 감사하다는 말을 하려고 했지만 지연이 말을 끊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남이에요. 다시는 민준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지연이 차갑게 말하며 민준이를 안고 일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제가 지켜줄 거예요. 며칠 후 민준이가 퇴원했습니다. 지연은 민준이를 데리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죠. 고시원보다는 넓었지만 여전히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우리 새 집이야? 민준이가 방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응. 우리 둘만의 집이야. 지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준이는 기뻐하며 지연에게 안겼습니다. 엄마랑 둘이 사는 게 좋아. 지연의 마음은 벅찼습니다. 비록 좁은 원룸이지만 민준이와 함께라면 어디든 천국이었죠.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루 세 끼 챙겨 먹이고 따뜻한 잠자리를 만들어주고 아플 때 간호해주고 그런 소소한 일상들이 지연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민준이의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지연의 마음에는 희망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지연의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부부가 서 있었죠. 지연 씨 맞으시죠?
남자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지연이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이종훈이고 이쪽은 제 아내입니다. 남자가 인사했습니다. 들어가서 이야기해도 될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이종훈의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연은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민준이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죠. 혹시 민준이라는 아이를 키우고 계시나요? 이종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거죠? 사실 저희가 그 아이를 오랫동안 찾고 있었거든요. 이종훈의 아내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찾고 있었다고요? 지연이 놀랐습니다. 이종훈이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민준이는 저희 가족입니다. 제 아버지와 박수진이라는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예요. 지연은 수진이라는 이름을 듣고 더욱 놀랐습니다. 수진이요? 그럼 민준이가 정말로... 네. 제 이복 동생이 맞습니다. 이종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그 여자의 임신 사실을 알고 5천만 원을 주고 아이를 집안으로 데려오려고 했어요. 이종훈이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박수진이 돈만 받고 임신한 채로 도망을 갔더군요. 그 여자는 저희 아버지가 의료재단 회장인 줄도 모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종훈의 아내가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계속 찾고 있었는데 최근에야 정우 씨라는 분이 키우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종훈이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연 씨가 키우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이종훈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지연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럼 민준이를 데려가시려는 건가요? 그때 민준이가 장난감을 떨어뜨리고 지연에게 달려와 꼭 안겼습니다. 엄마, 나 어디 안 갈 거야. 엄마랑만 살 거야. 민준아, 지연이 아이를 달랬습니다. 싫어. 다른 집 안 가. 엄마가 제일 좋아. 민준이가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이종훈 부부는 그 모습을 보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가 지연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었죠. 이종훈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민준이를 데려가려고 했는데 하지만 이 모습을 보니 쉽게 떼어놓을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이종훈의 아내가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이 있어요. 이종훈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지연 씨가 민준이의 법적 보호자가 되어주시면 어떨까요? 법적 보호자요? 지연이 놀랐습니다. 네. 저희가 모든 지원을 해드릴게요. 양육비, 교육비, 의료비 모든 걸 책임지겠습니다. 이종훈이 말했습니다. 지연 씨, 당신 같은 분이 우리 동생을 키워주셨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종훈의 아내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지연을 더욱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다른 데 안 갈 거야. 엄마랑 있을 거야. 지연은 민준이를 안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지연은 민준이를 안고 이종훈 부부의 제안을 생각해보고 있었습니다. 법적 보호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죠. 정말 괜찮으신 건가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저희가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에요. 이종훈의 아내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서류는 어떻게? 지연이 물으려던 순간 이종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잠깐만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네요. 이종훈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이종훈입니다. 전화 너머에서 무언가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종훈의 표정이 어두워졌죠. 알겠습니다. 지금 갑니다. 이종훈이 전화를 끊고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죄송해요. 병원에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 자세한 얘기를 나누죠. 이종훈 부부가 급히 나갔습니다. 지연은 혼자 남아 민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아,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엄마랑 계속 같이 있을 거야.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병원에서는 정우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스트레스로 쓰러져 입원한 상태였죠. 수진에게 속은 충격과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힘없이 누워있으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다 지연이 때문이야. 그년이 우리 집안을 망쳤어. 어머니, 정우가 말하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담당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의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문제라도? 정우가 불안해했습니다. 직접 말씀드리기 어려운 내용이라서요. 잠깐 밖에서 얘기하시죠. 의사가 정우를 밖으로 불렀습니다. 병실 밖에서 의사는 정우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사실 몇 년 전 정우 씨가 저희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셨던 기록이 있더라고요. 네?
정우가 의아했습니다. 남성 불임 검사 결과입니다. 정우 씨는 선천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체질이에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우는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몇 년 전 검사에서 이미 확인된 내용인데 혹시 모르고 계셨나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부인분께서 임신하지 못한 이유를 부인분 탓으로 돌리셨던 건가요? 의사가 안타깝게 물었습니다. 정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6년 동안 지연을 괴롭혔던 모든 일들이 떠올랐거든요. 병실로 돌아온 정우는 시어머니에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불임이래요. 뭐라고?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저는 아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래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거래요. 정우가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났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럼 지연이가 왜 임신을 안 했겠어? 분명 지연이 문제가 있는 거야. 어머니, 의사가 확실하다고 정우가 말하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뭘 알아? 지연이가 몸을 제대로 안 가꿔서 그런 거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정우가 문제 있을 리 없어. 어머니, 정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수진이한테 속은 것도 지연이 때문이야. 지연이가 제대로 아이를 낳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끝까지 지연을 탓했습니다. 정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진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정우는 지연을 찾아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싶었거든요. 지연의 집 앞에서 정우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죠. 누구세요?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아, 나야. 정우야.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지연이 나타났습니다. 차가운 표정이었죠. 왜 왔어요? 지연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우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우 씨, 뭐 하는 거예요? 지연이 당황했습니다. 내가 불임이었어. 병원에서 확인했어. 정우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아이를 못 낳은 게 너 잘못이 아니었어. 내 잘못이었어. 정우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럼 그 5년 동안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지연 뒤로 나와서 정우를 보았습니다. 아빠, 민준이가 정우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정우는 민준이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자신이 아빠였는데 이제 모든 게 거짓이라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지연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분노와 안타까움이 동시에 밀려왔죠. 지연아, 제발 용서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정우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정우 씨, 이제 남은 시간이라도 후회하지 말고 살아요. 미안해하며 사는 것보다 앞으로는 소중한 사람을 지켜주세요. 지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정우는 지연의 말을 듣고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지연은 끝까지 품격을 잃지 않았는데 자신은 얼마나 비루했는지 알 수 있었죠. 지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어떻게 보상해야 할지. 정우가 울먹였습니다. 정우 씨, 이제 정말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지연은 민준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우는 무릎을 꿇은 채로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죠. 정우가 떠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민준이와 평범한 일상을 보내려 노력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죠. 그날 오후, 이종훈 부부가 약속대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죠. 지연 씨, 어떻게 생각해 보셨나요? 이종훈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괜찮으신 건가요? 너무 큰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연 씨, 저희가 오히려 감사해야 할 사람입니다. 이종훈의 아내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민준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셨잖아요. 이종훈은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이미 모든 법적 절차를 준비해뒀습니다. 지연 씨만 동의하시면 민준이의 공동 보호자로 등록됩니다. 공동 보호자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네. 저희와 지연 씨가 함께 민준이를 돌보는 거예요. 양육은 지연 씨가 하시고 저희는 경제적 지원을 담당하는 거죠. 이종훈의 아내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가 성인이 되면 법적 대리인이 됨으로써 상속의 일부와 의료재단의 주식을 물려받습니다. 이종훈이 덧붙였습니다. 지연은 서류를 들여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꿈 같은 일이었거든요. 그때 민준이가 지연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엄마, 나 엄마랑 계속 살 수 있어? 그럼 우리 계속 함께 살자.
지연이 민준이를 꼭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종훈 부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서류에 서명해 주세요.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민준이와 가족이 되는 것이었죠. 며칠 후 법적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지연은 이종훈 부부와 함께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죠. 넓고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 진짜 예뻐. 민준이가 기뻐하며 방을 뛰어다녔습니다. 그러게, 우리 민준이가 마음껏 뛸 수 있겠네. 지연이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이종훈의 아내가 지연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지연 씨, 정말 고마워요. 민준이가 이렇게 밝은 아이로 자란 건 모두 지연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지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민준이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생긴 것처럼 기뻐했고, 이종훈 부부도 이복 동생을 보며 흐뭇해했죠. 민준아, 앞으로 우리가 너희 큰아빠와 큰엄마가 되어줄 거야. 이종훈이 민준이에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너무 기뻐요, 큰아빠, 큰엄마. 민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정우는 혼자 쓸쓸히 원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걸 잃고 홀로 남겨진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여전히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집도, 돈도, 가족도 모든 걸 잃었습니다. 정우는 신문에서 지연과 민준이의 소식을 봤습니다. 의료재단 회장 가족과 함께 찍힌 사진이 실려 있었죠. 지연이가 행복해 보이네. 정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지연은 정말 환하게 웃고 있었고, 민준이도 건강하고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정우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죠. 시어머니는 연이은 충격으로 치매가 찾아왔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성 치매라고 진단했죠. 시어머니는 병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거나 간혹 헛소리를 하며 지연을 찾기도 했습니다. 지연아, 지연이는 어디 갔어? 시어머니가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우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더욱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후에야 진실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지연과 민준이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민준이는 좋은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지연도 이종훈 부부의 도움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민준이가 기뻐하며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림에는 지연과 민준이, 그리고 이종훈 부부가 함께 그려져 있었습니다. 모두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우리 민준이가 그린 가족 그림이구나. 지연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응.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연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로 가족이 된 것이었죠. 어느 날 저녁, 지연은 민준이를 재우고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 더 큰 행복을 찾게 된 것 같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닮았다거나 닮지 않았다거나 그런 것에 연연한 게 아닌 사랑으로 하나 된 내 진짜 가족. 지연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잠결에 뒤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 지연은 민준이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모든 고난이 이 아이를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다면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았죠. 정우는 지금도 어디선가 홀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치매에 걸려 누워있겠죠. 하지만 지연은 더 이상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정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연은 민준이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하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자. 민준아.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